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동시에 가장 어려워지는 것도 사람 마음을 읽는 일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경험일 겁니다. 분명히 예전처럼 만나고 연락하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든다는 것 말입니다. 말은 여전히 정중하고 표정도 나쁘지 않은데 왠지 마음 한편이 서늘하다는 그런 감정 말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해도 답이 늦어지고 만나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게 되더군요. 그런데 직접 만나면 여전히 반갑게 인사하고 예의도 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헷갈렸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요.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의를 지키면서도 거리를 두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톡으로 이제 연락하지 말자라고 직접 말하기도 한다더군요. 하지만 우리 나이 또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으로 천천히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더 혼란스러워해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무례하게 굴면 오히려 명확하겠는데 너무 점잖으니까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닌가 싶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왜 나만 모르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감이 둔한 걸까 하면서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또래는 평생 쌓아온 관계들이 많잖아요. 직장 동료, 동창, 이웃, 친척까지. 그 중에서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신호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나 혼자만 애쓰는 일도 줄어들고 마음의 상처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읽을 수 있게 되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줄어들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평화도 지켜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애쓰기만 하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런 관계의 신호들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말들이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두려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 말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혼자만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그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혼자만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체면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상대방도 직접적으로 거절하면서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고 나 역시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서로 예의는 지키면서도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예의 바른 말들 사이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바빠서 연락 못했어 라고 말할 때
그게 정말 바빠서인지 아니면 연락하기 싫어서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안도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바쁜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나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내가 헛된 노력을 하면서 마음 다치는 일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자주 들어본 상황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맺고 내 마음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관계에서 거리를 둘 때 자주 사용하는 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앞으로는 관계에서 좀 더 여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바로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요즘 일이 많나 보다. 건강이라도 안 좋은 건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달 후에도 바빠서요. 2달 후에도 정신이 없어서요. 석 달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는 여전히 반갑게 인사하고 예의도 바르게 지키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가끔 같이 시장도 보러 다니던 사이였는데요. 어느 때부터 연락을 하면 요즘 손자들 봐주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워낙 자식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면 다른 분들과는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나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바빠도 연락은 하게 됩니다. 짧은 안부 인사라도 하죠. 바빠서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한다든지, 요즘 정말 바쁜데 그래도 안부는 전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배려 없이 계속 바빠서요 만 반복된다면 그건 바쁜 게 아닙니다. 연락받기 싫다는 정중한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요.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가장 무난한 핑계로 바쁘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두 번째로 자주 듣게 되는 말은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참 고맙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그럼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그 일은 다른 분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제가 여유가 없어서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알게 된 분인데 만날 때마다 뭔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과일을 나눠드리고 싶은데
며칠만 전해 주실 수 있냐고요. 그런데 대답이 아이고, 제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다른 분 심부름은 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구나 하고요. 진짜 도와줄 마음이 있는 분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제가 할게요. 이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하면서 먼저 나서죠. 물어만 보고 실제로는 안 움직이는 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어르신 정도면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실 텐데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이상해집니다.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떠넘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회계를 맡게 됐는데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언니 정도면 그런 일 척척 해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나를 인정해 주는 말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었다는 걸요. 칭찬으로 포장해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거절하면 인상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상대방을 치켜 세우면서 빠지려고 하는 거죠.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그런 얘기는 그냥 넘어가시죠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순간 당황스러워집니다. 내가 무슨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건가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하면 기분만 나빠지니까 다른 얘기해요 라고 한다든지,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하면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좋은 얘기나 해요 라고 한다든지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살자는 의미 같지만 실제로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특히 내 고민이나 걱정을 나누려고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해요. 다섯 번째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라고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해한다고 하니까 처음엔 고맙죠. 아, 내 입장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건 어르신만의 생각이시겠죠. 결국 이해한다고 해놓고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해해요 라고 말해서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은 함께하지 않으려는 거죠.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게 되면 더 이상 혼자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사람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달라지니까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일찍 알아차려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해집니다. 누가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고 누가 그냥 예의상 대하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내 마음의 온도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해져요.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관계에 써야 하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게 현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말은 정중해도 마음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관계에서 좀 더 주도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했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하고 돌아보게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그런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신호를 받았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 관계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가깝고 어떤 때는 멀어지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예의 바른 말로 거리를 조절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어른들의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런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혼자만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미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나 혼자 계속 다가가려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질 뿐이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셨으면 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라고 기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분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시고요. 그게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배려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싶다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야겠지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내 마음이 어떤지 솔직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소중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로 마음을 상하는 일 없이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때로는 관계의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의 말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나눌 수 있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